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지난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잇따른 교권 피해와 교사들의 죽음.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주 상시, 법률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4개 영역, 12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교조 경남지부가 물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나흘 동안 경남 교사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2개 정책 가운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부정 의견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관리자한테 요청하는 것 자체가 능력 없는 교사로 낙인을 찍는 그 관리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요청을 누가 하겠어요. 무서워서 찍힐까 봐. 전교조 경남지부는 분리 대상 학생 지도를 1차적으로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분리 공간도 교장실로 명시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그냥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적용될 때 있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서 보완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수업방해 학생 전담 인력과 기초학력 전담 강사 배치, 교육민원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부정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부분 교사 업무 가중과 실효성 부족이 이유입니다. 반면 찾아가는 법률 지원과 전체 교원 심리 치유, 교원의 복무 지원 강화 등은 긍정 의견이 70에서 80%로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더욱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세부 이행 계획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업비가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게 된 건데요. 당장 내년 착공은 물론 완공 시점도 203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김천과 거제 간 177km를 잇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조기 개통에 탄력을 받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부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반영 등 기본 설계 결과 사업비가 4조 9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사비의 39%가 증액됐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서 비용 산출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빠르면 9개월,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재검토가 끝나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내년 착공이 물 건너가는 등 사업 지연을 우려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357억 원조차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경상남도는 적정성 재검토가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부처와 협의해 재검토 기간 단축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정한 사업 완료 시점은 2030년, 착공 시기와 상관없이 당초 2027년 개통 자체가 3년이나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최우선 목표로 착공 후에 이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50년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 개통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해안 관광산업 등 다른 지역 발전 사업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달 전 KBS 창원은 창원 지역 일부 택시 미터기에서 도심과 농촌으로 가는 복합 할증 기능이 수동 조작돼 승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창원시가 택시 복합 할증 요금이 자동 적용되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는데요. 택시업계는 요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을 달리는 택시 N미터기에서 복합을 누르니 요금이 40%나 오릅니다. 도심인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이동하거나 읍면 사이를 오갈 때만 적용돼야 하는 복합할증 요금이 실제 위치와 상관없이 수동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보도 이후 2달 만에 창원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창원 지역 택시 4,900여 대에 복합할증 요금이 자동 적용되도록 새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GPS 기반으로 요금을 자동 측정하는 미터기가 창원 읍면 6곳에 복합할증 지점 13곳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한 겁니다. 새 시스템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택시 N미터기 제작사와 경계 구간을 확인하고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최종적으로 적용된 N미터기를 배포하는 식으로 27일부터 적용. 창원시는 또 복합할증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구산면 가포고개와 가포신항 터널을 복합할증 지점에서 제외했습니다. 택시업계는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번만 놓으면 모든 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승객들인데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원시는 내년에 조사 분석 용역을 거쳐 복잡한 복합할증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약하게 가을비가 이어집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남 서부에는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날리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내륙 곳곳으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추석에는 맑은 하늘에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연휴 기간 동안 밤부터 아침 사이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0도, 창녕이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밀양이 2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0도, 거창이 1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사천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올해 국외 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1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지방 세입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납 예산은 공무 국외 연수비와 국제 자매도시 방문 여비 등 모두 1억 1천여만 원에 달하며 해당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 복지 등에 사용될 방침이라고 진주시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다음 달 5일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5명은 여야가 추석 전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당 내 사정으로 처리가 연기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G20 국가 중 우주 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다음 달 5일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남관광재단과 코레일 관광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주항공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 경남우주항공열차를 출시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처음 출발하는 경남우주항공열차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사천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유료 여행입니다. 카이는 일반인 출입이 힘든 전투기와 훈련기 생산시설과 박물관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노산공원과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 1박 2일 사천 관광도 이어집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추석인 모레 한복을 입은 손님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동안
마술쇼와 세계 민속놀이 한마당,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엔 불꽃놀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9달 만에 목표액의 9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는 지금까지 2천여 명이 고향사랑 기부금 운동에 참가해 목표액 3억 원의 90%인 2억 7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시는 기부금 답례품으로 얼음골 사과와 한천 양갱 등 지역 특산물이 인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승인한 대리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낸 소장을 통해 대리금융기관이 대출 승인 과정에서 증빙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대출 약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군이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합천군은 오는 12월까지 기초토목공사가 진행된 호텔터를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과 창신대학교가 어제 창신대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창원시의 정부 재원 지정을 받지 않는 사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사업 발굴과 지역 보건 분야 공동 연구, 전공의 수련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